네, 시작하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생소한 개념입니다.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그 어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생소해서 그런 것 뿐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고 많이 공부해서 최대한 익숙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넘어가야 고등학교 수학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삼각비의 뜻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삼각비라 함은요,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삼각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름 붙이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인 값을 계산할 때는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 값을 계산할 때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값을 계산할 때는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을 기준으로 각 A의 사인 값은 쓰기를 이렇게, 코사인 A 값은 이렇게, 탄젠트 A 값은 이렇게 쓰기로 했고,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기준으로 B분의 A다, 코사인 A를 B분의 C다, 탄젠트 A를 C분의 A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인 A가 B분의 A다, 코사인 A가 B분의 C다 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방법들로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B분의 A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빗변분의 높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빗변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높이랑 밑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우선 직각삼각형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값이고요. 자, 빗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직각의 대변을 보면 됩니다. 여기 직각이 존재하죠? 직각의 대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변을 찾는 것이 제일 쉽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는 우리가 삼각비를 찾는 그 기준이 되는 각의 대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A, 지금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각 A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 A의 대변을 찾으면 우리는 변 A가 높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빗변하고 높이를 찾으면 남는 변 하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빗변과 밑변, 높이를 찾아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약속대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삼각비입니다. 심플하죠? 자, 이 삼각비를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죠. 워낙에 생소하니까요. 자,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다.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여러분들의 눈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최대한 많이 자주 읽어봄으로써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사인이 필기체입니다. 그래서 필기체를, S를 가지고 필기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그것을 삼각형에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써진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알파벳 C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빗변분의 밑변으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알파벳 T의 필기체가 이렇게 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밑변분의 높이로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학생 때 이 방법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우는 데 있어서는 편리한 요령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비, 사인값, 코사인, 탄젠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외워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삼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각의 크기가 같다면 그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삼각비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삼각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는데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각의 크기가 같다면 삼각형을 그렸을 때 닮음이 존재합니다. 삼각형에 닮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닮은 비가 일정하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빗변분의 높이를 계산을 했을 때 코사인 값, 탄젠트 값들을 계산했을 때 그 삼각비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는 의미이고 동시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비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단순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외우고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는가, 삼각비의 중요한 성질까지 같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각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30도, 45도, 60도의 삼각비의 값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갑자기 외워야 될 게 많이 늘어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삼각비라는 내용은요. 특수각 삼각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삼각형을 토대로 표의 내용들이 유도된다라는 사실들 수업에서 설명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복습용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원리들을 굳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이 표를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도 이미 수업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각비 표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수준으로 익숙해지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2 곱하기 2가 4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1,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좌표 평면이 존재하고요. 부채꼴이 보이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이 보입니다. 이 부채꼴 안에 직각삼각형을 넣어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인 값은 아까도 공부했듯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데 그 빗변의 길이가 실제로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붉은색 글씨,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선을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빗변의 길이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 선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분을 코사인 A, 또 같은 맥락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파란색으로 표현된 선분이 탄젠트 A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개념을 넣어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0도와 90도의 삼각비의 값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분들은 사인, 초록색 선분들은 코사인, 파란색 선분들은 탄젠트라고 가정하고 따라와 볼게요. 이 각 A의 크기가 0도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해서 각이 작아지기 시작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각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직선분을 봤을 때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짧아지다 보면 길이는 0으로 가까워질 것이고 그 말은 사인 0도는 0이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맥락으로요. 이번에는 0도일 때 이 초록색 선분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볼게요. 초록색 선분은 요렇게 있던 것이, 요렇게 되던 것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코사인 0도는 1에 가까워진다. 같은 맥락으로 탄젠트도 0에 가까워진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이 설명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A의 크기가 90도에 가까워질 때 사인 90도는 1이라는 것, 코사인 90도가 0이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탄젠트 90도의 값만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요.
빨간색 선분이 쌓인 값은 원 안에 갇혀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제 아무리 길어져도 이 1 이상 커질 수가 없어서 사인 90도가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반면에 탄젠트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선분 같은 경우는 원 바깥에서 존재를 하고 있죠. 이 파란색 선분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은 원 바깥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각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천장이 없이 무한정 커집니다. 한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90도의 값은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값은요 0도에서 90도로 갈수록 커집니다. 0에서 1까지. 반대로 코사인 A 값은 1에서 0으로 감소하고요. 탄젠트 값은 0에서 한없이 증가하는 성질.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고등학교 수학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30도에서 60도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삼각비 값, 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 암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30도에서 60도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빈칸을 따로 채우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빈칸들을 빠르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각비의 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1학기 수학에서 배웠던 제곱근표를 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